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오늘은 저희 민행24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핫한, 어떻게 보면 핫하다는 거는 일종의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입찰 컨설팅입니다. 뭐라고요? 입찰 컨설팅. 아마 제조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해보셨던 대표님들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입찰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쉽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입찰 컨설팅은요, 사실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업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최저가 낙찰이다 라는 개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평가에 의한 낙찰 형태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저가는 기술적인 거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라이센스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도전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여러 사업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대표적으로 교육부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 학교 등교했다, 하교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게 안심알림이라는 사업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안심알림이 사업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술적인 차이는 크게 없어요. 기술적인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걸 평가하냐면 바로 가격 평가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저가 입찰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최저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뭐 1억이다, 10억이다. 자, 그러면 이게 기준점인데, 자, 내가 이 사업을 9천만 원에 할 수 있습니다. 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500에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800에 할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 했다고 가정하시죠. 그럴 경우에 최저가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9천만 원의 사업자가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최저가 입찰은 9천만 원짜리 사업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낙찰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업마다 좀 다른데, 뭐 여러 가지 사업 낙찰대가 뭐 90%대, 뭐 95%대, 뭐 98% 또는 뭐 88%대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건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석은 저희가 이제 자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낙찰될 수 있는 확률을 이제 높이는 건데, 최저가는 그걸 낙찰률 기준으로 하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업인데 하한선이 9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8,990만 원을 썼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하한선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9천만 원보다는 높게 써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런 하한선 기준으로 해서 낙찰률 기준으로 하한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사이에 있는 최저가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흔한 최저가 입찰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좀 사업마다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최저가는 대부분 이렇게 운영된다.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민행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낙찰률과 하한율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저희가 대략적인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금액대를 저희가 의뢰사에게 알려주고,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그거에 맞는 자문료를 받고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평가에 의한 입찰 제도가 있는데, 자, 기술평가를 한다고 해서 오로지 기술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평가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기술평가를 한다는 건 뭐죠? 금액대가 크겠죠.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수백억까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기술평가는 뭐냐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렇죠? 제안서를 받는다 해요.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 제출된 제안서를 기반으로 해서 대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안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행사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구축 사업을 하는데 제안서에
정말 많은 기업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기업을 다 대면 평가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안서, 서면 평가를 통해서 1차적으로 걸러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배수나 3배수 기준으로 대면 평가를 합니다. 그게 이제 기술 평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뭐냐면 이것도 과제하고 똑같아요. R&D하고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네, 기관이든 어떤 별도의 특정한 장소에 방문해서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회사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 금액으로 하겠다는 것을 확인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대면 평가 점수까지 도합해서 예를 들어서 85점 이상 돼야지 협상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보통 사업들이. 그러면 85점 이상 맞은 기업체들 대상으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쭉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1등부터 협상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럴 때 이제 민행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는 바로 서면 평가 자료, 즉 제안서 작성 대행 업무를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제안서와 함께 입찰 금액을 넣죠. 그럼 제가 첫 번째는 뭐죠? 제안서 작성과 입찰 금액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할 금액과 제안서 작성을 해드리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제안서 1차 서면 평가가 통과가 하게 되면 대면 평가를 합니다. 이게 진정한 기술 평가인데 실제로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이 회사가 이 사업을 진짜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대면 평가를 할 때 발표 평가 자료, 물론 제안서로 가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안서를 아예 그냥 PPT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뭐 사업마다 좀 다르기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죠. 그러면 대면 평가 자료를 만들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보통 뭐 10분, 15분에 발표하고 나머지 10분, 20분 정도 또 질의응답 받고 보통 이래요. 1대1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대면 평가 자료를 작성 대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부분과 응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해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고 최종 선정이 되면 아까 뭐라고 했죠? 85점 이상으로 통과가 되면 이제 1등, 2등, 3등이 결정되는데 사실 2등, 3등은 의미가 없어요. 거의 1등이 협상을 통해서 네, 수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1등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등, 2등, 3등 이렇게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1등이 안 될 경우에는 뭐 2등이 되기도 하고 3등 뭐 대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자문했는데 1등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2등이 되셨어요. 근데 저희가 2등 회사를 자문했는데 점수 차이는 사실 크지 않았는데 사실 여기에서 결정됐던 부분은 회사의 규모 차이였거든요. 1등이 월등하게 회사 규모가 좋아가지고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안정성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되게 다양해요. 1등으로 선정시키는 경우도 많고 2등으로 됐다가 1등이 포기하면서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요. 그리고 거의 저희가 최근에 자문했던 건 가장 최근에 자문했던 거는 아쉽게도 좀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 와서 거기에서는 점수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막상 대면 평가 와서 이제 그 회사에 담당자가 설명을 하다 보니 좀 여러 가지로 미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 하나만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개를 자문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되는 게 더 많겠죠. 사실 민행 입사가 자문했을 때는 될 확률이 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자문을 받고 하시는 게 제일 좋다. 물론 사업을 만들어서 입찰받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을 만들어서 이 회사밖에 할 수밖에 없는 조건. 그런데 또 생각보다 시장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럴 경우에는 만든 회사가 아무래도 기획한 회사라고 하죠. 기획한 회사가 더 될 확률은 많은데 그렇지 않고 매년 노멀하게 나오는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회사에서 도전 가능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무조건 민행입사 자문을 받으시면 기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네, 상담을 하면 당연히 자문이 좀 발생을 해요. 상담해드리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네, 저희가 제안서
발표평가 자료. 물론 발표평가 자료는 디자인은 업체에서 하셔야 돼요. 저희가 디자이너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를 만들어 드리면 그거 기준으로 디자인은 예쁘게 뭐 업체에 맡기시든지 아니면 자체 인력이 있으시면 디자인 하셔서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 보고 평가를 해서 발표 평가할 때처럼 저희가 똑같이 평가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입찰, 나라장터 조달청 입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이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저희 행정사법인 민행24로 여기 번호 올라가죠? 네네. 대전사무소, 서울사무소 번호가 다 있으니까 아무 곳이나 전화 주시면 되고, 사실 지역과는 상관없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튜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